그 노상원 이 사람의 네. 그 존재가 예.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죠. 예. 역술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육사를 수석 합격한 그런 육사 수석. 예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인데 그 여성 군인을 성추행해서 쫓겨나고 그래서 그 뒤로 안산에서 아기보살 점집을 열고 네. 그러다 이번에 롯데리아에서 네. 영모 회의를 주최하고 노상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사 41기입니다. 김용현이가 38기예요. 그런데 육군본부의 한 사무실에 있었거든. 예. 육군참모총장이 박흥렬, 그 밑에 비서실장이 김용현, 비서실장 밑에 정책과장, 네. 비서실 정책과장입니다. 예. 거가 노상원. 이게 한 사무실 육군본부에 예. 한 멤버인데, 예. 근데 이들이 단순히 근무 인연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의 비선으로 원팀을 구성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큰 피해자라는 일종의 피해의식이에요. 김용현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사성장군 진급에 실패했어요. 그거에 한이 맺혀 있다고. 그렇지. 그때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이에요. 근데 거기가 육사 31기거든. 네. 김용현의 7년 선배예요. 근데 이제 김용현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성장군이 실패돼가지고 그 몸이 달아올랐고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한테도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 어떻게든 출세해 보려고. 예. 그랬는데 그 부승찬이 쓴 권력과 안보라는 책에 김용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저기 진급 안 됐다고 장관한테 막말한 사람이고. 뭐라고 막말을 했습니까? 그 뭐라고 막말했냐? 군복을 벗고 할 일이 없으니 골프장에 갔다고. 네. 거기 한민구 장관이 와서 골프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더니 김용현을 보고, 김용현이 오랜만이야. 네. 이러는데 딱 보더니 딱 고개를 돌리고 가더라는 거야. 쌩까고. 쌩까고. 대부분 경례부터 하고. 그렇지. 7년 선배인데. 네. 그래서 저놈 봐라. 이랬는데 이제 어쨌든 골프를 쳤어요. 예. 그러다가 끝났는데 또 만난 거야. 그러면서 어이 김장군 잘 지내? 어쩌 이러니까 이때 딱 째려보는데 이제 쌍욕이 나온 거지. 자기 선배한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작하는 씨발 도와준 것도 없는 게 아니 막말이에요 그냥 대놓고 그 앞에서 대놓고. 호호. 근데 이게 육사 선후배들 사이에서 유명한 일화야. 그러니까 한이 맺혀 있는 거야 이게 한이.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보내다가 윤석열 캠프에 올라타면서 이제 그걸 맺힌 걸 풀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한 거 그 사람의 행태 하나하나가 진짜 위험해 보인다 이게. 그런데 노상원이는 2018년에 이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이때 저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이때 정보학교 교장이었거든요. 네. 노상원이가. 그럼 교육생들이 많이 올 거 아니야. 네. 주로 초급 간부들이라고. 근데 그 여군을 술자리로 불러낸 거예요. 회식 자리로. 그러니까 옆에 함께 해놓고 거기서 성추행을 한 거죠. 뭐 어떤 성추행을 한 거예요? 아니 뭐 일종의 신체 접촉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군이 놀라서 저 부대 복귀하겠습니다. 이러고 일었으니까 뭔 복귀야 하고 다시 앉혔다고. 앉아. 뭐 이런 식이었겠지. 그러고 나서 오는 길에 차를 타는데 거기에 동승을 해서 또 추행을 한 거죠. 아이고야. 그런데 이게 저기 정보 쪽의 사람들은 신원 보호를 한다고 인적 사항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안 됐겠지. 그런데 본인은 1심에서 실형을 살았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고 불명예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이 맺혀 있어요. 요 놈도. 노상원이가. 지가 육사 수석 졸업자에다가 내가 잘 나가는 장군이 말이야. 여군 좀 말이야 건드렸다고 말이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요 놈도 한이 맺힌 놈이야. 요 놈도.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피해자 의식에 이게 이 적개심 불만 세력. 그런데 또 한 명 있어 이런 놈이. 누가 있어요? 이번에 수사 2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계엄 당시에 거기에 예비역 그 헌병 그 대령 하나를 불러들였다고. 민간인.
그 김용균 대령이라고 엊그제부터 실명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체포됐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그 선관위원들 납치하고 그 직원들 말이 30명 납치해 빵카에 가두고 예. 왜 복면 2권 쓰고 왜 납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그거 수사하는 수사팀이라고. 아하. 근데 이건 현역이 아니라 예비역들이 동원된 건 뭔가 지저분하고 은밀하고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비역들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총괄하는 수사 2단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에 김용균 예비역 대령이란 놈이 아닌데 이 놈은 네. 2012년에 사이버 사령부 댓글 조작에 가담한 놈이야. 예. 그래가지고 박근혜 당선을 돕기 위해서. 예. 예. 그래가지고 2018년에 저기 구속돼. 그걸 수사한 게 윤석열이야. 서울중앙지검. 아, 그래요. 예. 적폐 수사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도 불명예 제대로. 어허. 보면은 이런 예비역 전과자들 모으기도 쉽지 않아. 이놈들이 이번에 정보사에 모인 거야. 그 이 쿠데타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네. 다시 명예회복을 하고 군권을 손에 넣고 네. 우리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였네요. 그 성추행범, 예. 댓글 조작범 전부 불명예. 여기에 HID를 부르고. 어이구.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지휘 계통이 있는데 100여 단장. 그 정보사 100여 단장은 아예 사무실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네, 그렇지. 쫓아버리고. 예. 지들이 부대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사조직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12.12 때나 아니다. 사조직 하면은 하나회 아닙니까? 하나회야. 하나회가 12.12를 일으켰고. 그렇지, 알자회. 야,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노상원이가 역술인이란 말이에요. 네. 혹시 이 역술을 매개로 윤석열하고 뭐 직접적인 혹은 김건희와 직접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그 의혹이 시중에 파다하죠. 네. 그래서 김건희가 말한 오비 모임이 누구냐? 예. 뭐 이래가지고 오비잖아요. 오비는 맞잖아요. 오비들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건 수사를 꽤나 좀 깊이 해봐야 나오는 대목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김용현으로 다 수렴이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합참에 이번에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정진팔 합참 차장. 이름이 정진팔이에요. 예, 용팔이가 아니라 정진팔이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부인이 여경인데 네. 높은 직이라 그래요. 듣기에는 김건희 경호지원팀장이었다. 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여사 쪽으로 연결되는 고리들이 나오는 대목은 김용현이 국방장관 할 때가 아니라 경호처장 할 때 이때 행적을 찾아봐야 연결고리가 나오는 걸로. 아직 그거는 뭐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수사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실각하고 제대로 된 그렇죠. 독립적인 특검이 수사에 나서서 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그렇죠. 통화 기록 다 봐야 되고. 네. 이런 건 조사를 많이 해야 나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초동 수사도 안 한 겁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 음모론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 김진성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1월 2일에 테러한 그 사람. 네. 이 군과 무관할까요? 그 사람이 이제 전직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네. 보면은 저는 그 사람이 뭐 경문을 하나 썼죠. 네. 그걸 읽어보면 상당히 문장이 좋아요. 예. 그래서 그냥 미친 놈은 아니고 상당히 이게 문장이 좋은데 그 이재명 대표가 사법 그 처리가 늦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자기가 뭘 거절한다 이 얘기가. 논리적인 맥락은 비슷해 보여요. 네. 논리적인 맥락들은 이게 이 쿠데타 일으키는 놈들하고 그렇죠. 네. 비슷해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김어준 총수가 나서서 국회에서 밝힌 것들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그걸 두고 뭐 낭설이다. 나중엔 또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한동훈에 대한 암살조는 거의 확인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체포조인데 네. 유독 한동훈에 대해서만큼은 암살에 가까워요. 한동훈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김건희입니다, 사실은. 윤석열은 만나 주기라도 하잖아요. 김건희는 아예 그 혐오에 치를 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저기 그 김어준 총수가 이제 그 암살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중에서 지금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한동훈에 대해서는 거의 50% 이상
암살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한동훈 스스로도 그걸 밝혔다. 채널 A에서 단독 보도했나 거기는 가족까지 다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야, 아니 우리가 뭐 한동훈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그게 그렇게 할 일입니까 그게? 글쎄 그리고 사실 이번에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동훈 역할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도 의원들 18명을 끌고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일단 하고 저기 왔다 갔다 해서 문제지. 사실은 그거는 저 윤석열하고 마지막 권력 이양 협상을 하려다 실패해서 이제 탄핵으로 돌아선 건데. 그렇죠. 그건 괜한 짓을 한 거고. 하지만 초기에 한동훈은 뭔가 남다른 위기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체포된다는 건 공개 발언을 했고 일부 언론에는 암살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김어준 총수 얘기하고 조금 사실관계가 들어맞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확실한 암살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뭐 예컨대 이제 뭐 북한 작전조로 꾸미고 미군 사살하고 그리고 북한 인민군복을 벗고 저는 도주한다? 뭐 그 부분이 이제 정보사의 어떤 그 일부 이상 흐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엄 이후에 대규모 시위 사태가 있을 때를 대비한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조국 연행을 괴한들이 공격해가지고 구출하는 신용을 하고 그걸 인민군 수행을 하나.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에 의문이 있어요. 그 북한군이 인민군 복장으로 내려와서 그 작전을 한다? 그럴 리는 없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그 접경지대 동두천 같은데 아직 미군 부대가 있거든. 그 접경 지역에.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군하고 같이 근무한다고. 근데 그런 데서 일단 일부 접경 지역에서 뭐 침투 도발 같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거나 어떤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있겠다. 근데 인민군 복장으로 와서 조국 이재명을 구출한다? 이건 조금 저로서 믿기진 않아요. 삼류 시나리오 가깝다. 그 대신 대규모 시위 사태가 있을 때 어떤 분란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컨대 어떤 시청역 같은 데서 폭탄 하나 터뜨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북한의 소행으로 만들어버리고. 뭐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정체불명이라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제 계엄군이 시위대에 직결할 수 있는 거점을 미리 점령할 명분을 만들어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또 시위대끼리 충돌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원래는요. 국회 점령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건 원래 진짜? 성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엄 운영 계획이 있는 거지. 이게 계엄의 80~90%예요.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직 것이고. 안 드러나죠. 오히려 국회 점령은 계엄의 10%~20%밖에 안 돼. 그리고 실패할 리가 없는 거였다고. 그렇지. 아니 비무장의 국회의원들을 저기 특수부대가 밀고 가는데 왜 실패하냐고.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의 분노 포인트도 그거 아닙니까? 군을 투입했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왜 그걸 못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건 원래 초동 단계 초동 조치이지 계엄의 본 계획은 이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김어준 총수의 그 정보 소스는 어디였다고 보세요? 그건 뭐 본인이 밝혀야죠. 그건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미국이란 얘기도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여론 추론은 가능해 보여요.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만한 데가 정보사거든요. 정보사는 그때 북파공작원 암살조 뭐 저기 체포조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여 단에 모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보사에 한미 연합부대가 있다고. 정보사 안에도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옛날에 501 여단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충안고 출신이 있는 777 37 부대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미군 부대야. 그래요. 원래 미군이 북한 감청하던 부대거든요. 그게 한국군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보사의 미군 라인들을 의심해 볼 만해요. 여기는 캐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정보사 내에서 정보 활동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미 연합정보부대, 그 501 여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저 김어준 총수한테 뭐 얘기해 주는 거는 그건 대사관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이건 프로 정보 세계에서 있을 법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무언가가 전달이 됐다면은 네. 그쪽일 가능성이 있다. 미군 쪽에. 네. 501 여단 같은데 의심해 볼 만하죠. 알겠습니다. HID 부대가 동원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동안 김건희가 이 오비드라고 뭐 부단히 연락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암살을 이렇게 교사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상상의 영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데 의혹은 많은데 여기서 드러난 건 아직 없거든요. 네. 대통령이 계엄을 작년부터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작년 그렇지. 11월부터. 예. 그랬는데 이런 정도로 오랫동안 계엄을 얘기하고 다 엎어버리고 이런 걸 얘기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저는 시켰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저기 11월 마지막 주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요즘 취재가 잘 되는데 11월 30날이 토요일이에요. 예. 근데 원래 그날이 예.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한 날이에요. 들어와라. 예. 만나자. 예. 그런데 그때 그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명태균 황금폰을 검찰이 입수했다는 것도 보고를 받았고. 아, 그 무렵이었군요. 다 그 무렵이에요. 예. 그래서 30날 한동훈 보고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안 되면 1일 날, 네. 일요일 날이라도 들어와라. 그런데 한동훈이 안 들어왔거든. 씹어버린 거예요. 아. 이때 격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때 그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니 말이 김건희 특검이지 정권 거덜내자는 법이다. 그걸 어떻게 네가 찬성을 하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예. 근데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탈표가 나온다? 네. 우리도 계획이 있다. 이 얘기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도 준비한 계획이 있다. 그게 이번에 우리가 보는 네. 사태예요. 10월에 한번 한동훈하고 만났잖아요. 윤석열이. 네. 그때 재보선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네. 그때 윤석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건희 특검법이 한번 부결됐거든요. 거부권으로 돌아와서 재의결할 때 부결이 됐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다음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과 동조를 한다면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할 수 없다. 그때는 할 수 없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새끼가 지금 계엄을 생각하고 있구나. 네. 그때 그렇게 또 짐작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은 김건희에 대한 헌정 헌정계엄. 계엄이거든요. 모든 논리적 맥락은 그렇게 가요. 예. 그러면은 여사가 이제 한동훈은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사이에 이제 극심한 분열이 있는 거고 이걸 영국 언론에서 맥베드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섹스피어 비극에 비유한 예. 그 양상으로 전개되더라. 맥베드하고 똑같다. 네. 스토리가.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여사에 대한 어떤 이제 위협이 코앞까지 왔다고 보는. 예. 그 정도로 이 김건희 특검은 정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협이었던 거죠. 예. 네. 사실은 털어놓고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네네. 그걸 못 하니까. 예. 그리고 명태균 황금폰도 왜 심각한가 본인들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당사자니까. 예. 이런 게 대통령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가지고 예. 한동훈한테 최후 통첩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저희는 부결시키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을 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씹어버리네. 아하. 오지도 안 와. 예. 그러면서 엎어버리되 한동훈 저 새끼는 반드시 죽여.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된 거 아닌가. 그 진짜 아주 그냥 완전 막갑하네요. 막갑하 한마디. 옛날에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장한 그 김영옥 암살하고 그 영화에 남산의 부장들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야, 근데 이제 그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겨받아서 윤석열 보고 크리스마스 오전 10시에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안 나오면은 체포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체포로 가더라도 그 전에 내란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체포해도 문제인 겁니다. 내란 특검법이 1월 달이나 가서 초에나 발효가 만일에 된다. 네. 그나마도 지금 불확실하지만 예.
그러면은 특검 추천하고 준비하고 네. 20일은 걸리거든요. 20일 정도까지만 구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그 전에 윤석열을 체포해 놓으면 예. 20일 이내 기소를 해야 된다고. 예. 그런데 특검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그러면은 저 특검은 기소도 못 하고 공판 검사만 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런 특검은 할 필요도 없는 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검찰, 경찰, 특수본, 공조본, 국방부가 내전 상태라고 지금. 그렇죠. 공수처까지 이제 예.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내란이 지금 내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그 사법관계 불확실성이 그대로 방치된 채로 체포 먼저 돼서 내란 특검은 기약 없고 여기만 이렇게 된다. 난리 나는 거지. 이건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일까지 한덕수 특검 오케이 할 거냐 노 할 거냐 분명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한덕수는 내일 당장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일 기한을 넘기면은 민주당은 바로 탄핵할 흐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4일을 기한으로 얘기한 건 25일 날 공수처 소환 때문에 네. 24일로 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답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네네. 그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한덕수는 그냥 뭉개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의 혼란이 앞으로 열흘만 더 가잖아요. 예. 내년 1월 첫 주까지 이런 혼란이 계속된다 그러면 국가는 거의 파국적 상황이에요. 그때 가서는 이젠 200만이 아니라 300만 명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올지도 몰라. 거기에다가 대외 신인도에다가 외교나 다 엉망이 되고 이젠 파국적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당장 우리 모든 경제 지표가 그렇게 급전직하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네. 이 상황을 우리 시스템이 대비 감당을 못한다면은 이거 진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치닫게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은 의원님 지금 사실 윤석열이가 친위 쿠데타를 획책했단 말이죠. 지금 모든 행정부는 사실상 내란 공범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한덕수 대행 체제는 네. 이건 최규화보다도 못한 체제예요. 그렇지. 그때보다도 못한 체제. 최규하는 그래도 그 12.12 때 마지막까지 도장을 안 찍으려고 몸부림이라도 쳤지. 이 인간은 그러니까. 계엄 회의를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한 열흘만 더 지속되면은 난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보는데. 아니 지금 국방부 장관 대행 그 사람은 괜찮습니까? 믿을 만한가요? 아니 그 사람이요. 예. 계엄 해제가 되고 사나흘간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차관이었던. 그때가 증거인멸이 가장 많이 된 때예요. 아하. 제가 받은 제보는 그 군사경찰이 그 출동한 부대 일지 다 수거해 갔다는 거거든. 상황 일지 이런 거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5.18 진상규명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게 5.18 당시에 광주에 내려간 공수부대 부대 일지가 그때만 없다고. 하하. 그게 40년간 진상규명에 제일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 그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다 방치했다고. 네. 아무 일도 안 해. 이 사람을 내란 세력으로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국군 통수권자는 지금 대행인 사람은 내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혹은 시나리오를 전혀 몰랐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잖아요. 차관인데. 글쎄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비밀 사조직이 많아서 네. 어쩌면 공조직은 제끼었다고 해도 말은 되는데 근데 왜 그 뒤로 아무 일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골든타임을 많이 놓쳤죠. 증거 확보하는 골든타임이 상당히 유실이 돼버렸죠. 아이고 이런. 지금 좀 반 이상 없어졌다고 보는데. 그게 다 지금 대행 체제에서. 아이고야. 그런데 이제 대행마저 없으면 장관 차관이 없으면 안보 체제가 이게 진짜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럼 국방장관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건데. 그렇지. 이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어디 국지적 사태라도 일어나면 큰일 난다 이게. 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아이고야 참. 와. 큰일이네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대행이 똑바로 하면은 이럴 때 대행이 야당의 국방장관도 추천해달라 그래야 되거든. 가가지고 지금 장악을 해야 해서 이런 걸 다 막아야 되는데.
그 윤석열 캠프 출신도 아니고 네. 육사 출신도 아닌 사람이 지금 그나마 좀 가놓으면 네. 좀 그나마 상황이 낫지. 그런데 지금 김선호 차관도 육사 출신이라고. 그거 어떻게 믿어? 발이 안으로 굽는 그런 흐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구속 체포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어떻게 짐작하세요? 결국에는 구속 체포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체포와 내란 특검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사의 시간적 압박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일단은 저는 체포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너무 많은 증거가 인멸돼요. 그렇지. 너무 많은. 그리고 그 사이에 한덕수가 늦어도 25일 날 체포되면은 바로 동시에 내란 특검이 들어가야 되거든. 네네네. 아 이게 지금 꼬여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한국 사회 열흘이 너무 허비됐어요, 사실. 이게 제일 큰 불확실성이에요. 지금은 시민들이 응원봉 들고 명예혁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직후부터 지금은 반혁명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혁명이 있으면 반혁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의 틈만 보여도 비집고 들어와 역공을 취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든 그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 틈이 보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이 반혁명의 시간이라고 봐요, 저는. 예. 다시 촛불혁명, 응원봉 혁명이 2차 혁명이 지금 필요한 시기예요. 지난 주말에 그 남태령에서 시작된 그 혁명이 다시 불길을 지피는 양상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우리가 못 짚어본 이 내란 사건의 핵심을 살펴봤고요. 오늘 바쁘신데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